필러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얼굴 전체에 혈관이 어떻게 주행하는지, 어떤 깊이로 주행하는지, 3차원적인 구조와 개개인의 변이까지 모든 걸 다 이해해야만이 안전한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러 시술에서는 해부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TV입니다. 오늘은 이미지 성형외과 이용기 원장님 모시고 필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병원에 보니까 보툴리늄, 필러, 임상해부학 등 큰 교과서에 지필진으로 원장님 성함이 기재되어 있어요. 네. 필러 시술과 해부학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필러 시술은 조직을 열구하는 수술과 달리 피부에 주사바늘 찔러서 필러를 넣게 되는데 그 조직 안에 혈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필러를 자칫하면 혈관 속에 바로 주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혈관이 공급하는 조직에 필러가 들어가서 조직의 혈류 공급을 막아버리면 그 조직이 죽게 됩니다. 즉 괴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필러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얼굴 전체에 혈관이 어떻게 주행하는지, 어떤 깊이로 주행하는지, 3차원적인 구조와 개개인의 변이까지 모든 걸 다 이해해야만이 안전한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러 시술에서는 해부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요. 원장님 강의 영상을 보면은 필러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상호 견인력으로 필러의 종류에 대해서 구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마 같은 부위는 우리가 엎드려 자기도 하고 옆으로 자기도 하고 하면 가끔 이마가 눌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필러가 인절미처럼 서로가 결합력이 없으면 자다가 일정한 부분이 눌려져 버리면 거기가 이마가 푹 들어가서 다시 회복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마 매만지다 하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마와 같이 단단한 뼈 위에 놓이는 부위는 필러 입자가 안에 상호 견인력이 강해서 서로의 모양이 깨지지 않는 필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뺨 같은 조직에서는 상호 견인력이 강한 필러의 단점인 물을 좀 많이 흡수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눈 밑에가 많이 부어 보이겠죠. 그래서 뺨 같은 민감한 부위는 상호 견인력이 좀 낮은 필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걸 흔히 바이페이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마 같은 데 상호 견인력이 강한 필러는 모노페이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마나 턱끝 같은 단단한 뼈 위에 놓이게 되는 필러는 상호 견인력이 강한 필러를 쓰게 되고 앞볼이라든지 옆볼이라든지 붓기에 예민한 곳은 상호 견인력이 약해서 항상 그 모양이 잘 유지가 되는 붙지 않는 필러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마 필러에 필요한 적응증과 시술 시 유의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마가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이 많이 있으신 분도 있고 혹은 남자들 중에 눈썹 바로 위가 많이 튀어나 있으면서 바로 위가 쑥 꺼지는 사람들도 혹은 여자분들도 그런 사람이 많으세요. 우리의 두개골과 전두부, 이마의 피부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마 눈썹 바로 위에 꺼져 있는 사람들이 이마 필러 시술에 좋은 적응증이 됩니다. 또 가끔은 이마가 뒤로 누워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경우도 좋은 적응증이 됩니다. 근데 이마에다가 과거에는 보형물을 넣기도 했고 또 지금도 자가지방 이식이나 필러를 같이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자가지방 이식은 단점이 내가 살이 찌면 이식한 지방도 살이 쪄서 이마가 너무 과도하게 튀어나와 보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가지방 이식의 단점은 정확한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필러는 이마의 꺼진 부분을 아주 섬세하게 항상 일정한 정도의 속도로 흡수되는 필러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원하는 만큼 딱 채우면 항상 안정적으로 모양이 유지되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동안 효과를 발휘하고 그때는 우리가 예상한 정도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또 첨가해서 시술을 받으면 항상 원하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의 모양을 만들 때는 꺼진 부위를 자가지방이나 보형물이나 필러를 이용해서 할 수 있지만 요즘은 모든 것이 편리하고 수술 후 붓기라든지 멍이 안 드는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필러가 가장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코 부위는 사실 처음에 필러로 시작했다가 결국 수술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의학적 적응증이 다른 것인지 환자들의 주관적인 결정이 더욱 중요한 것인지 궁금하고 해부학적으로 필러 주입 시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저도 과거에는 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은 처음에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필러를 먼저 해보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으세요. 왜냐하면 절개를 하고 보형물을 넣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너무 낮게 됐어요, 너무 높게 됐어요, 여러 가지 불만족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필러를 이용해서 코를 높여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거예요, 혹은 제가 원하는 것은 좀 낮은 거예요. 언제든지 서로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평생 가는 수술을 할 때 정확한 환자가 원하는 정도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큰 수술을 하기 전에 쉽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필러를 이용해서 코를 먼저 예쁘게 만들어 보고, 선생님 이 모양이 저는 마음에 드니까 이 정도 높이로, 이 정도 굵기로, 이 정도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비고사처럼 혹은 시험해보는 것처럼 필러로 코를 만들어 보고 그 모양이 마음에 들 때 수술로서 평생 가는 모양을 만들어도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요즘은 필러 시술이 코 수술하는 첫 단초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앞볼과 옆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환자들이 지방이식과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방이식과 필러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시술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직이 어디가 부족할 때 혹은 꺼져 있을 때 그것을 채우는 방법으로서 지방이식도 필러도 참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지방이식의 단점은 환자가 자기 체중을 조절하지 못하면 이식된 지방세포가 다른 부위의 지방세포처럼 커지게 돼요. 그래서 지방을 넣었던 부분이 과도하게 지방이 자라게 되면 그 부분이 울룩하게 솟아나오겠죠. 그래서 저도 한 20년 전쯤에 지방이식을 처음 시작할 때 지방이식을 많이 해봤는데 한 5년쯤 있다가 환자가 와서 선생님 제 얼굴에 살이 안 빠져요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래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5kg가 쪘더니 얼굴이 둥글둥글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깨달았죠. 지방을 이식할 때 환자한테 반드시 체중 조절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를 사실은 저도 깨달았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필러는 처음에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그것이 어느 정도 쭉 유지되다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이 없이 일정한 속도로 빠지게 됩니다. 과한 건 없어요. 그래서 필러 시술은 적당한 양을 앞볼이나 옆볼 또는 채우면 적당하게 어느 정도 이상 한 2년 이상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앞볼과 옆볼의 특징은 너무 과하면 사람이 굉장히 부어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예민한 부위죠.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부위는 오히려 자가지방 이식보다 필러가 훨씬 더 효용성이 크고 안전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성형외과 이용기 원장님 모시고 필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